단돈 5달러. 뉴욕 한복판에서 시작된 작은 밥차가 도시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겐 생존이었고, 누군가에겐 위로였으며, 누군가에겐 인생을 다시 시작할 용기였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걸 잃은 한국인 부부. 그들이 마지막 남은 신용카드로 택한 건 뜨거운 밥 한 끼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한 끼 따뜻한 밥이 기적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샬럿 피터슨입니다. 뉴욕시 사회복지국에서 도시 빈곤층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맨해튼의 숨막히는 풍경을 지나칩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화려한 간판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웅크린 노숙자들. 제 일은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요즘 뉴욕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미국 전역을 강타한 경제 위기와 관세 폭탄은 서민들의 생활을 직격했습니다. 수입품에 부과된 고율 관세로 식료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임대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빈곤층 사례 파일은 매주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었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지원 대상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푸드뱅크 앞에는 새벽부터 줄이 늘어서고 급식소는 늘 10,000원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이 관세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분석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입장 차이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으로 연명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마저 잃고 의료보험 없이 살아가는 뉴요커들이 급증했습니다. 복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특히 식품 관련 관세는 서민들의 식탁을 직격했습니다. 기본 식재료 가격이 1년 새 30% 이상 올랐고 수입 식품은 거의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뛰어 많은 가정에서 한 끼를 줄이거나 영양가 없는 음식으로 때우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정 가격의 건강한 한 끼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매일 이런 현실을 목격하며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책과 예산만으로는 당장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 없으니까요. 브로드웨이와 23번가 교차로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라면 한적했을 거리 모퉁이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처음엔 무료 배급소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음식 트럭이었습니다. 밝은 파란색 트럭에는 서울 한 끼 트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게 솔 컴포트 푸드라고 쓰여 있었죠. 호기심에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선 노숙자처럼 보이는 남성이 중얼거렸습니다. 5달러면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니까. 코펜하겐 샌드위치보다 싸고 배부르다고. 줄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창구에 도착하자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엇을 드시겠어요? 트럭 안에는 아시아계로 보이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리를, 아내는 주문을 받고 있었죠. 메뉴판은 단순했습니다. 불고기 컵밥, 치킨 데리야끼 컵밥, 김치볶음밥, 그리고 계절 특선 메뉴. 모두 5달러였습니다. 뉴욕에서 5달러로 한 끼 식사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불고기 컵밥 하나 주세요. 이지연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첫 방문이신가요? 고개를 끄덕이자 이지연 씨는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섞어서 드세요. 아래는 잡곡밥, 중간은 불고기, 위에는 볶음김치예요. 한 번에 쓱 섞어서 드시면 가장 맛있답니다. 잠시 후 손에 들린 따뜻한 컵. 봄에 아직 멀었던 뉴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고소한 잡곡밥, 달콤 짭짤한 불고기, 그리고 알싸한 김치가
어우러져 입안에서 폭발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맛을 5달러에 먹을 수 있다니.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주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무심코 새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서울 한 끼 트럭, 저렴한 가격에 한국식 한 끼 제공, 추가 관찰 필요. 단순히 업무상 기록이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했지만 사실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다시 서울 한 끼 트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치킨 데리야끼를 주문했죠. 역시나 맛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 트럭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지연 씨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주 정도 됐어요. 아직 초보라 많이 부족하지만 다들 맛있게 드셔서 감사해요. 남편 김도윤 씨가 조리대에서 고개를 돌려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가 이런 반응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처음엔 한인 동네에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이 자리를 얻게 됐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라고 밝혔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도윤 씨와 이지연 씨는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부부였습니다. 김도윤 씨는 한국에서 요리사로 일하다 뉴욕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지연 씨는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했었죠.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었습니다. 실은 저희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이지연 씨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후에 미국으로 왔어요. 10년 동안 운영해온 작은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경제 위기로 문을 닫게 되었죠. 김도윤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저희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민수가 있었어요. 5살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민수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업 실패와 아이의 상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닥쳤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고 제 자신을 책망하기도 했죠. 우울증으로 거의 1년을 버티기 힘들었어요. 김도윤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모든 아픔을 안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젊은 시절 항상 꿈꿔왔던 뉴욕으로요.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뉴욕에 왔어요. 이지연 씨가 계속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새 출발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자리를 잃고 비자 문제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바닥을 치게 된 거죠. 김도윤 씨가 조금 밝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 때 저희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 아이들 끼니를 걱정하는 부모들, 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웃들.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지연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의 아픔을 다른 이들의 위로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경험한 상실과 절망을 아는 만큼 다른 이들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돈으로 이 트럭을 시작했습니다. 김도윤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 때마다 민수를 생각해요. 아이가 좋아했던 불고기 양념이에요. 이 음식을 통해 민수의 기억을 지키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한 끼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단순한 푸드트럭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치유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아픔을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로 승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뉴가 한 끼예요. 이지연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한 끼 따뜻한 밥이 그날의 유일한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민수가 있었다면 이런 일을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항상 자기 간식을 나눠주던 아이였거든요. 김도윤 씨는 부인의 어깨를 감싸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돈도 없고 뉴욕에서 버틸 방법도 없었죠. 심지어 한 달 동안 차 안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지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때 저희를 도와준 건 플러싱의 한인교회였어요. 임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 주셨죠. 그곳에서 만난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매일 밥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 밥은 정말 따뜻하구나. 미국 밥은 항상 차갑기만 한데. 김도윤 씨의 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번뜩였어요. 뉴욕에는 따뜻한 한 끼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신용카드 한도를 모두 털어 중고 트럭을 구입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말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지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회분들이 트럭 개조를 도와주셨고 플러싱의 한인마트에서 초기 식재료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첫날은 겨우 15인분을 팔았는데 그런데 사흘 만에 50인분, 일주일 후엔 100인분 이상을 팔기 시작했죠. 김도윤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저희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뜨거운 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그날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절망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상실과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필요를 보게 되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마지막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근데 왜 5달러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지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날, 누군가 저희에게 5달러를 주셨어요. 밥 한 끼 먹으라며요. 그 5달러가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단 5달러로 따뜻한 한 끼, 그리고 작은 희망을. 한국에서는 푸드트럭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김도윤 씨가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컵밥 아이디어를 가져왔죠.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이지연 씨가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빈곤층 문제를 보면서 한국처럼 한 끼 따뜻한 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웃 한인마트에서 식재료를 공급받고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트럭을 개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울 한 끼 트럭은 제 점심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김도윤 씨와 이지연 씨를 더 알아가면서 그들의 사업이 직면한 어려움도 알게 됐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입 식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들여오는 기본 양념류의 가격이 크게 뛰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김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대신 현지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국식 조리법으로 맛을 내는 방법을 찾았죠. 그들은 뉴저지 농장에서 직접 채소를 공수해오고 뉴욕 근교의 한인 농장에서 재배한 채소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옥상 정원에서 직접 고추와 깻잎도 키웠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5라는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엔 노숙자들과 저소득층이 주 고객이었지만 점차 인근 사무실 직장인들, 학생들, 심지어 근처 병원의 의료진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줄은 점점 길어졌고 저는 그 줄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컵밥 덕분에 점심값을 아껴서 아이 학비를 모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응급실에서 일하는데 이 한 끼가 정말 힘이 돼요. 노숙자 생활 3년 차인데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서울 한 끼 트럭이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커뮤니티의 중심, 작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 대화하고 잠시나마 따뜻함을 나누는 공간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매일 찾아오는 노숙자 존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로 정신 건강 문제로 거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씨는 존이 오면 늘 특별히 더 많은 불고기를 넣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존이 말했습니다. 이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누군가 나를 인간으로 대해준다는 증거지. 또 다른 단골은 치매를 앓고 있는 마리아라는 할머니였습니다. 딸이 출근하기 전에 함께 와서 컵밥을 사주곤 했습니다. 마리아는 컵밥을 먹을 때만큼은 또렷한 정신으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한 끼 식사가 엄마의 하루 루틴이 되었어요. 이 트럭이 생긴 이후로 엄마의 상태가 정말 좋아졌어요. 어느 날 아침, 김도윤 씨가 편지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잘 접힌 편지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 따뜻한 밥이 내 삶을 바꿨어요. 2달 전까지 저는 하루 3끼를 버거킹과 맥도날드에서 해결했습니다. 당뇨가 악화되고 체중은 계속 늘었죠. 서울 한 끼 트럭의 건강한 한 끼 덕분에 15파운드를 감량하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식사도 바꾸려고 노력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제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실질적인 변화는 이렇게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서울 한 끼 트럭 지역 사회 영향 평가. 보고서의 결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로는 정책보다 컵밥 한 그릇이 먼저 사람을 살립니다. 이런 풀뿌리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확장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울 한 끼 트럭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부정적인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음식에 왜 세금 지원이 필요한가? 미국 음식 사업자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는가? 서울 한 끼 트럭이 인기를 얻으면서 그 성공은 곧 시기와 편견을 불러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작은 이민자 부부의 생존을 위한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지역 사회의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이 커질수록 반발도 커져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김도윤 씨가 트럭을 운영 장소로 몰고 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밝은 파란색 트럭 측면에는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미국으로 돌아가라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순된 문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증오는 명확했습니다. 여보. 이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결코 흘리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도윤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우면 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민수를 잃은 후 한국을 떠나 새 삶을 찾아온 이곳에서 또다시 거부당하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스프레이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함께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온기가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지만 낙서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겪어온 상처처럼요. 그날 저녁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외국인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서울 한 끼 트럭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 음식점들은 규제에 시달리는데 이민자들은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에는 서울 한 끼 트럭의 위생 상태를 의심하는 근거 없는 소문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건부 검사관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냉정한 태도로 트럭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소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시정하라는 경고장을 남겼습니다. 김도윤 씨는 즉시 모든 요구 사항을 반영했지만 다음 주에도 다른 검사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매주 검열입니다. 규정이에요. 검사관의 차가운 설명이었지만 주변의 다른 푸드트럭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검열을 받는다는 것을 김도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검열에서는 시설 개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관리되던 시설이었지만 위생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설비 설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는 작은 트럭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였고 이를 위한 임시 휴업은 그들의 생계를 위협했습니다. 이건 불공정해요. 이지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규정을 지켰어요. 김도윤 씨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더 잘하면 돼.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검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손님들이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위생 문제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 트럭은 피하세요라는 게시물까지 등장했습니다. 김도윤 씨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밤에는 더 이상 민수의 추억을 떠올리며 싱긋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독 까다로운 검사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온도 관리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즉시 영업을 중단하세요. 그날의 김도윤 씨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온도계는 정확합니다. 매일 아침 확인하고 있어요. 검사관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당신의 온도계가 아니라 저희 온도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제기는 서면으로 하세요. 트럭 문을 닫자 긴 줄을 서 있던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불만을 표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도윤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불공정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말에 김도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후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마지막 희망으로 시작한 트럭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를 잃은 후 처음으로 찾은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지연 씨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를 생각해봐요. 그 아이는 항상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에 김도윤 씨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단지 5달러짜리 컵밥을 팔지만 그 속에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작은 위로처럼 말입니다. 이 위기를 지켜보던 샬럿과 단골 손님들은 그대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이는 점차 더 큰 움직임으로 발전했습니다. 편견과 불공정에 맞서는 작은 저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5달러짜리 한국식 컵밥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골 고객 몇 명에게만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서명 운동을 확대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SNS에 공유하고 심지어 근처 상점들에 서명지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서명운동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먼저 기사화했고 이후 뉴욕타임스까지 $5의 기적. 뉴욕을 변화시키는 한국식 컵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는 서울 한 끼 트럭을 통해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곧 지역 의원 마이클 존슨이 동참했습니다. 존슨 의원은 직접 트럭을 방문해 컵밥을 먹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미국의 정신입니다. 이민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문화를 나누며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 도시의 힘입니다. 존슨 의원의 지지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보건부의 불필요한 검열은 중단되었고 오히려 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서울 한 끼 트럭을 포함시켰습니다. 시범 프로젝트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서울 한 끼 트럭 식사권을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김도윤 씨와 이지연 씨는 이런 변화에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다며 매주 월요일은 노숙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푸드뱅크와 협력하여 남은 음식을 기부하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서울 한 끼 트럭의 성공 소식은 다른 도시로도 퍼져나갔습니다. 보스턴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이 모델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시카고, LA에서도 비슷한 트럭들이 등장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현지 상황에 맞게 메뉴를 조금씩 변형했지만 기본 철학은 같았습니다. 저렴하고 건강한 한 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 김도윤 씨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자 셰프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입니다. 요리에 관심 있는 이민자들을 모집해 한국 음식을 가르치고 그들이 각자의 푸드트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모집에 20명이 지원했고 그중 5명이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 씨는 지역 농산물 연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근교의 소규모 농장들과 직접 계약해 신선한 채소를 공급받고 그 대신 농장 홍보를 도와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로컬 푸드 운동과 맞물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정책보다 현장의 작은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시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정치는 때로 실패하지만 음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풀뿌리 이니셔티브를 발견하고 지원하고 확장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도 저는 매주 금요일 아침 서울 한 끼 트럭을 찾습니다. 6개월 전 우연히 발견한 그 자리에 트럭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음식 트럭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기 위해 이곳에 모입니다. 한 숟가락 불고기 컵밥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이 컵밥이 없었다면 뉴욕의 오늘은 어땠을까? 몇백만 달러의 복지 예산으로도 이루지 못한 변화를 $5짜리 컵밥이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트럭 옆 벽면에는 이제 새로운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밥은 국적이 없다. 정성만이 있을 뿐. 그 글씨 아래로 수많은 손님들의 메모와 감사 편지가 붙어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 다양한 글씨체, 하지만 같은 마음을 담고 있는 메시지들. 서울 한 끼 트럭은 이제 뉴욕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관광 가이드북에도 소개되고 심지어 유명 셰프들도 찾아와 비밀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도윤 씨와 이지연 씨는 여전히 처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한 분 한 분 진심을 담아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가 큰 파도를 만들어내는 이야기, 음식이 갖는 보편적 언어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한 끼 따뜻한 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서울 한 끼 트럭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 줄에는 사업가, 노숙자, 학생, 관광객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단 5달러로 살 수 있는, 하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따뜻함을요. 사람의 마음은 배고픔에서 시작해 따뜻함으로 기억됩니다. 서울 한 끼 트럭이 남긴 건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묻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복지보다 더 큰 효과. 그것이 단 5달러 컵밥 한 그릇이라면 정책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사람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변화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기억하는 따뜻했던 한 끼를 들려주세요.